몇 년 전 나는 바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조용한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곳은 자연과 가까이 있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과 맑은 공기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루는 등산을 마친 후 우리는 이 산속 마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며 터전을 닦아온 장군이었고 그녀의 손재주로 만든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곤 했다. 마을 중심에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조금은 험난했다. 너덜너덜한 산길을 따라 오래된 벽 돌길을 걸어가야 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집이 보였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우리를 맞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건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여행 중임을 듣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고 오래된 벽난로 주변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아 만들어진 전통 음식들은 그 맛이 일품이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어느덧 밤이 되자 할머니는 투숙할 방을 안내해 주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인 민혁이는 할머니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민혁이의 말을 듣고서 넘겼다. 산속에 있으면 자연의 소리도 크게 들리기 마련이지 라고 하며 말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잠을 청하는 순간 나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벽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 이 이상한 느낌을 말해 위에 방을 나섰다. 복도에 나오니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친구들도 하나둘씩 나온 상태였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고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가서 이 이상한 소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할머니의 방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싸늘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의 방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텅 빈 채로 삼나무 향기만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낯선 기운에 우리는 더욱 긴장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얼굴이 창백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그만 나가요. 이 집엔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르고 있어요. 순간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듯 한 착각에 빠져 더욱 필사적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작정 달리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중심에 도착하니 이미 피곤과 두려움에 지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제야 한 마을 주민이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집은 몇 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에요. 영혼들이 그 집에 남아 떠나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소름 끼치는 밤을 잊지 못했다. 다시 도시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때때로 악몽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집은 어느 날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빨간 화살표라고 불리며 여러 버전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중적이며 소름 끼치는 버전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인 승현은 당시 대학교 2학년생으로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과 자취방을 오가며 공부에 전념하던 승현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았기에 그 게시판에서 추천수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나둘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웃음 쳤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승현은 잠이 오지 않아 심야 방송을 켜놓은 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한 사이트의 팝업 창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빨간 화살표를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운 창이었는데 링크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을 닫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열렸고 결국 그는 피곤한 마음에 컴퓨터를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창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던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빨간색 페인트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카페 등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어딘가에 빨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 화살표는 점점 선명해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승현은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빨간 화살표에 대해 아는 분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승현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한개 시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날 이후 승현은 점차로 밤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에서 그는 항상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 있었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번쩍 떠질 만큼 끔찍한 얼굴의 형상이나 목소리 없는 비명들이 꿈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깨고 나면 땀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와 불안이 쌓여가던 어느 날 밤 잠시라도 푹 자보겠다는 생각으로 승현은 수면제를 먹고 누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승현은 그날 또다시 꿈속에서 길고 길게 이어진 빨간 화살표를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무작정 그 화살표를 쫓다 보니 이윽고 한 낡은 창고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승현은 자신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상하게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승현은 그 창고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는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컥 눈을 떠보니 그저 어둠 속의 고시원 방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어깨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빨간 화살표는 승현이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간간히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지친 마음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엔 그 빨간 화살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사용자들이 등장해 빨간 화살표에 대해 아는 분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승현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은 그저 그때처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말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곁에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해안의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이곳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마을로 알려져 있어 떠들썩한 피서지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이곳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해변가에서 조개를 주운 후 마을 가까운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는 오래된 한옥으로 주인이 안내해준 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마을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해변가에는 오래전 바다에서 사라진 한 여인의 원혼이 떠돈다고 했다. 그 여인은 한때 아름다운 어부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다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부터 밤마다 해변에는 그녀의 울부짖음이 들리곤 했다고 한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의 작은 바에 들러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보니 방벽에 붙어있던 그림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그림은 낡고 퇴색된 여인의 조상화였는데 주인은 그 그림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우리는 주인에게 알렸지만 그는 그 그림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다. 그러던 중 자정이 가까우면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점점 그것이 사람의 울음소리로 변해갔고 결국에는 분명히 여자의 울부짖음이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바다를 쳐다보았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다. 한참 후 문득 방 한 구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다가 점점 커다란 형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두려움의 말을 잃었고 친구들 또한 침묵했다. 그 형체는 점점 방 안의 한 여인을 닮아갔다. 그 여인은 우리의 시선을 마주친 채 울부짖었고 나는 그녀가 바로 그 전설 속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도망치듯 방을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 밖은 이미 새벽까지도 어둠이 가득했다. 그러나 해변가에는 작은 등불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우리를 이끄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등불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도 꼭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 해변 끝자락에 도착해보니 오래된 배 하나가 있었다. 배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지만 이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배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그녀의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일은 마치 악몽과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그 해변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가끔씩 바닷가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떠올리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기원할 뿐이다.